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로만 놓고 봐도 국민들이 공분을 살 일인데 사건 이후 이들 가족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조국의 딸 조민이 입시 비리로 기소되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무슨 조국 본인이 대단한 민주투사 나도 되는 것 마냥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한 조민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공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못한 상황입니다. 모친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되어 있고 부친인 조국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저런 공개 활동을 해야 하나라는 점인데요.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 가족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국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조국의 딸 조민에게 좀 자중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인데요. 조민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연히 본 무지개 대박 새까맣게 탔어요라면서 캘리포니아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6장의 사진과 동영상 1개가 담긴 글을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조민이 해목에 누워 쉬는 모습과 야외 욕조로 보이는 곳에 다른 여성과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아름답다, 응원한다 등의 수백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자중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다른 것인데요. 한 지지자는 조민님 응원합니다만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그만 찾아다니시고 의료일이 아닌 다른 일에라도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이 어떨까라면서 조 전 장관님과 아내분 따님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응원하는데 너무 쉬시면서 힐링하시는 모습을 계속 올리시면 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도 열렬히 응원하겠다. 다만 진실과 진실성이 있으셔야 많은 대중분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고요. 조민님을 좋아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모습도 좋아 보일 텐데 라는 댓글을 남긴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제2의 주민은 직접 댓글을 달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의견 모두 존중한다라면서 혹시나 댓글로 인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지지자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조민 본인과 관련된 일로 엄마는 감옥에 있고 아빠는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또 저런 모습을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저런 반성 없는 모습이 검찰의 기소 배경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또 이와 비슷한 일이 더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에 맞춰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촛불 집회까지 열면서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신진서 구단의 세계 바둑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 한가하십니다 등의 비판 여론이 일었다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진서 구단의 응시배 세계 바둑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한다며 두 번 모두 불계승으로 완승을 거뒀는데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바둑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세계 바둑 1인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한국 바둑의 위상을 드높인 쾌거라고 썼습니다. 문재인 특유의 숟가락 얹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글이 게시된 지 10여 분 만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오염수 방류보다 중요한 소식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 평화롭고 한가한 방류보다 바둑이죠 라는 비꼬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일본 핵 폐기수 방류에 대해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한마디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적절치 못하네요. 참 한가해서 좋습니다. 핵 폐기물 오염수 방류된다는 날인데 너무 하시네요. 점점 실망입니다. 실패한 대통령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오염수 방류엔 입닥하더니 바둑은 즐거운가요?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요?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바둑 얘기라니요. 퇴임식 간 거, 평산마을 갔던 거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한가롭기 그지없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학서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문제는 퇴임 때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본인 스스로 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을 꾸준히 SNS에 올려왔고 가끔 현안과 관련한 목소리도 내는데 지난 13일에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문바들의 요구와 성화에도 함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문재인이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커다란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투입된 냉각수, 지하수 등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던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자, 그때는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비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지금은 핵폐수 용어까지 꺼내 불안감 조성에 고삐를 재는 민주당도 여당일 땐 국무위원들이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고 발언했고요. 문재인 정부 첫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역시 2021년 4월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오염수 방출에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는 국민적 불안감 또는 위험성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일본에게 요구했던 3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정보 공유. 둘째, 사전 협의. 셋째, 한국 참여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3가지 모두 관철되고 또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통 큰 결단 속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방한 중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한국 사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한국 사찰단은 지난 5월 21일 일본에 방문했고 23일에 이어 24일에도 오염수 처리의 핵심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와 이 설비로 걸은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를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입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바둑 같은 한가한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재인의 속내도 모르고 문바들이 문재인에게 왜 후쿠시마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성화이니 정말 수준 떨어지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